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25년 1월 2일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ITQ 기출문제를 좀 확인할 일이 있어서 KPC 자격검정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접속이 되지 않더라고요. 날짜를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부터 다음 달에 2월 8일 날 진행되는 25년 제2회 ITQ 정기시험 접수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험생분들이 25년에 첫 자격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시험 과목이 ITQ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시험이 종료되고 나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Q&A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ITQ의 과목이 대표적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인터넷 이렇게 많이 시험을 보시는데요. 공통 질문입니다. 출력 형태와 시험 문제가 완전히 똑같아야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ITQ 시험은 실무형 시험이기 때문에 작성한 방법은 채점이 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채점이 되거든요. 이때 그 결과물이 시험 문제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대로 참고를 하셔서 출력 형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부분 점수가 있나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분 점수는 있습니다. 어, 인터넷 과목을 제외하고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부분 채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분 점수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번호를 깜빡해서 혹시 실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 번호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런데 한글 시험 같은 경우는 페이지별로 이제 문제 번호를 쓰시잖아요. 페이지가 3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4장이라든지 페이지 수가 좀 누락이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는 상관이 없지만 페이지 수 같은 경우 그리고 엑셀도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그 시트의 순서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아래 한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한글 문제 푸시는데 1번 문제의 스타일 점수가 0점으로 채점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스타일 문제를 푸실 때 한글만 입력을 하시고 영문은 아예 입력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한글 문제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한글과 영문이 따로 채점이 되지 않고 그냥 입력 기능을 일괄로 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분량 이상은 영어도 입력을 하셔야 스타일 문제가 채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영문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글 입력하시고 영문도 어느 정도 입력을 해주셔야 스타일 점수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번에서 스타일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뭐 차트나 표, 그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스타일을 복구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1번 문제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마침표 찍고 엔터키 누르고 나면 바탕글 스타일로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가 전부 다 기본 바탕글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글 문제에서 표를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표 정렬이 되지 않는 이유는 표를 처음 만드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셔서 그런 거죠. 처음 표를 만드실 때부터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또는 이미 표를 만들었다면 표의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표 셀 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설정을 해주시면 말 그대로 글자처럼 됐으니까 가운데 정렬 또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표의 정렬이 가능하게 됩니다. ITQ에서는 표 정렬이 가운데 정렬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글 질문인데요. 수식 입력하는 문제가 있죠. 그 수식 점수가 0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오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식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한 문제당 20점씩 총 40점인데요. 한 글자라도 오타가 있으면 점수가 0점 처리되거든요. 그 수식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수식 입력 문제는 좀 뒤에 시간이 남을 때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0점 처리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서 점수 40점을 다 획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포인트 질문인데요. 도형의 색상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험장에 가보면 도형의 색상을 모두 바꾸시느라고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색상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6슬라이드에 도형을 넣으시면 도형 기본 색상이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 색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시간이 물론 남으면 내가 검토도 다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하시면 색깔 농도 바꾸시고 컬러 바꾸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미리 색깔을 바꾸시면서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가 없고요. 스마트 아트나 도형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교재는 다 공부하시는 교재는 컬러 교재이겠지만 시험장에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흑백이거든요. 흑백 문제는 컬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의 글자색 정도만 확인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3번에 영어를 입력을 못하면 0점인가요? 아닙니다. 한글에서 스타일 문제는 텍스트가 함께 채점이 되기 때문에 영문을 하나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채점이 되지 않지만 그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3번의 영문은 따로 오타 채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3번은 영어 타자 느리신 분들은 아예 영문 텍스트를 입력을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채점이 되게 됩니다. 자, 슬라이드 6번이 아무래도 도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실 텐데요. 도형을 찾을 때 좀 힘드시죠? 그런데 꼭 똑같은 도형을 찾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건 아니죠. 출력 형태만 동일하면 똑같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그려야 하는데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조절점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출력 형태가 동일하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되니까요.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의 색상, 글자의 색은 흑백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흑백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 글자 색은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슬라이드 6번 도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도형에 글씨를 써도 되는지 질문을 해주시는데 물론 됩니다. 텍스트 색상은 흑백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도형이 뒤집어져 있는데 글자는 똑바로 써야 할 때 텍스트 상자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힘들어서 그냥 일반 도형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넣어서 글씨를 쓰는 경우 출력 형태가 동일하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엑셀 질문이에요. 함수 문제 푸실 때 이제 그 결과 정렬이랑 셀 서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채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그 함수 문제에서요, 뭐 n%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뒤에 명을 써라, 뭐 이런 부분이나 예가 있는 경우, 뭐 천단위 쉼표를 넣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예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채점 대상이지만 지시사항에 없는 이 셀 서식과 정렬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엑셀에서요,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 KPC 홈페이지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풀었던 함수식과 정답 파일의 식이 다르다. 이때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이하셨냐에 따라서 다르게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등과 2등만 순위를 표시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분은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한 번씩만 if 함수 한 번, 랭크 함수 두 번 써서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if 함수를 두 번 써서 또 풀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풀이가 올바른 내용이고 그리고 결과도 잘 출력이 됐다면 그리고 지시사항에 제시된 함수를 잘 사용을 했다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됩니다. 함수식이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의미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장 큰 점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출력하시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일 큰 점수를 출력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라지 함수 같은 경우는 범위를 잡고 몇 번째로 큰 값인지 K값 1을 넣어줄 텐데 이거를 맥스 함수로 썼다. 그럴 때는 점수를 못 받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을 때 그 함수를 이용해서 푸셔야 되니까 지시사항대로 잘 따르고 풀이가 올바르다면 식이 조금 달라도 정상으로 채점을 해서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터넷 시험 보실 때 그 URL 주소 넣는 문제 4번이 있는데요. 내가 정답은 찾았는데 URL 주소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채점되나요? 많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답은 맞아요. 그런데 URL이 틀립니다. 그러면 점수는 0점이에요. 왜냐하면 URL이 틀리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답이 맞아요. 그런데 URL을 카페나 블로그나 지식인 같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URL을 기재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 정답에 대한 부분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점수를 완전히 다 맞추시려면 URL도 잘 넣으셔야 되고 정답도 올바르게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답안에 그 인터넷 문제에서 답을 넣어야 할 때 단위를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그 인터넷 시험은 인터넷 정답 파일을 한글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때 글자 색깔이 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글자 모양이 정답 파일의 글자 모양이 좀 크거나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복사해서 붙여넣다 보면은 인터넷은 답안에 결과가 중요한 거지 뭐 글자의 색깔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인터넷의 마지막 문제 보시면 대부분 그 캡처해서 넣는 또는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해서 삽입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미지 크기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도 전부 정상 채점이 되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는 대부분 이미지 넣는 1번 문제와 나머지 내가 또 검색을 해서 결과를 찾아야 하는 2번, 3번, 4번 문제가 있는데 이미지 문제가 10점,
나머지가 20점씩 해서 부분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각각 잘 정답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질의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밖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시험을 보고 오셔서도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Q&A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